신우그룹 본사 최상층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전략 회의실하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홍콩의 사모펀드와 진행 중인 인수합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공식 협상단이 상대의 노련한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임수아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YJ그룹 임태환 회장의 유일한 손녀이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후계자였다. 그녀는 태블릿에 짧은 문장을 입력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조 비서에게 비밀리에 전송했다. 상대의 자금 조달 계획, 사만의 치명적 약점. 지금 바로 역제안을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확인한 조 비서의 눈이 빛났고 잠시 후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것이 임수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어 거대한 신우그룹이라는 제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아우라 호텔 그룹의 후계자 최진우와의 정략 결혼이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날 저녁 그녀는 할아버지인 임태환 회장의 부름을 받고 그의 거처인 북악산의 한옥으로 향했다. 임 회장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제국을 호령하던 군주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손녀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언제까지 유령처럼 살 것이냐. 네가 가진 발톱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곁을 지킬 든든한 방패가 필요하다. 그가 내민 것은 최진우의 사진과 프로필이었다. 완벽한 외모, 화려한 학력, 그리고 성공적인 경영 성과.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호텔 업계의 절대 강자다. 최진우는 그 제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지. 신우와 아우라가 손을 잡는다면 내가 눈을 감은 뒤에도 너를 위협할 세력은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은 손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의 허망함을,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최진우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할아버지, 이 결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계획을 털어놓았다. 완벽한 이력서 뒤에 숨은 남자의 본질을 알아야겠습니다. 부와 지위라는 갑옷을 벗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국을 함께 짊어질 파트너를 찾는 것이지 허울 뿐인 왕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바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얼굴에 끔찍한 화상 흉터를 가진 가난한 청소부 오민서로 위장하여 최진우가 경영하는 아우라 호텔에 위장 취업하는 것이었다. 밑바닥에서 그녀는 약혼자의 진짜 인격과 동시에 아우라 호텔 그룹의 숨겨진 약점까지도 파악해낼 생각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경영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임 회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손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승부사의 기질을 발견하고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손녀의 대담한 계획을 승낙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혼 발표를 연기하고 수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손녀가 단순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거친 들판을 달릴 수 있는 야생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칠 후 비밀스러운 작업실에서 수아는 조 비서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과 헐리우드 특수분장팀이 제작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화상 흉터 분장 도구가 놓여 있었다. 조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가씨,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흉측한 화상 흉터 분장을 자신의 얼굴 왼쪽 뺨에 덧씌우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완벽했던 여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상처 입은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조비서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위험하냐고 묻는 건 실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임수아는 오민서라는 이름으로 아우라 호텔 그룹의 직원용 출입구에 섰다. 그녀가 평소에 이용하던 화려한 정문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직원들의 피곤한 한숨이 뒤섞인 좁은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의 이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화려한 궁전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 그곳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직원 타르실은 낡고 비좁았다. 동료 청소부들은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흉측한 화상 흉터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얼굴이 저게 뭐야 혐오스럽게.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쯧쯧. 회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뽑았는지 몰라.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수아는 묵묵히 낡은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청소팀을 총괄하는 안 팀장은 특히나 더 가혹했다. 그녀는 첫날부터 수아를 오민서 씨가 아닌 어이 거기 흉터라고 부르며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안 팀장은 수에게 호텔에서 가장 힘들고 넓은 VVIP 스위트룸 구역을 혼자 담당하도록 배정했다. 그것은 신입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고 그녀를 제발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이 고된 노동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적진을 탐색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VVIP 스위트룸을 청소하며 호텔의 보안 시스템 고객 관리 방식, 그리고 직원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우라 호텔의 SWOT 분석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팀장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덫을 놓았다. 한 아랍 국왕이 막 퇴실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다음 VVIP 고객이 도착하기까지 단 1시간 안에 완벽하게 청소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룸의 상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깨진 와인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수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며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청소 카트의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귀걸이, 조각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고 욕실의 수압이 미세하게 약하다는 문제점까지 파악하여 유지 보수팀에 익명으로 리포트를 남겼다. 그녀는 청소부가 아닌 호텔의 컨설턴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59분 만에 그녀는 전쟁터 같았던 스위트룸을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결과를 확인하러 온 안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에 그녀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묵묵히 자신의 다음 임무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수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퇴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 로비 쪽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한 수트 차림의 최진우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자처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진우는 지저분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진 여자를 아무런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의 상대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곧 이 완벽해 보이는 왕자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다. 아우라 호텔의 총지배인 최진우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신우그룹과의 합병 관련 서류와 함께 약혼녀가 될 임수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그는 사업적 이득을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베일에 쌓인 약혼녀의 존재는 늘 찜찜한 구석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예민해져 있었다. 호텔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눈에 거슬렸고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호텔 전체에 대한 기습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호텔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오민서, 즉 임수아는 호텔 1층 로비에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조 비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가씨, 최진우 총지배인이 기습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5층 객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3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수아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최진우라는 남자를 가장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상태에서 마주하고 싶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배인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직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애썼다. 그 소란 속에서 오직 민서만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궁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제국의 왕자가 행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진우가 그의 수행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로비 구석구석을 훑으며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매섭게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질책을 들어야 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왕국에 작은 흠집 하나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다. 그의 동선이 민서가 청소하고 있는 구역으로 가까워졌다. 민서는 일부러 그의 시선을 피하며 청소 카트를 끌고 그의 앞을 지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뒤를 따르던 한 직원이 긴장한 나머지 민서의 카트와 부딪혔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카트 위에 있던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가 그대로 바닥으로 쏟아졌고 잿빛의 흙탕물이 최진우의 최고급 수제 구두 위로 튀었다.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었고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흙탕물에 더러워진 그의 구두와 바닥에 엎드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흉측한 흉터의 청소부에게로 향했다. 안 팀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다른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구두를 더럽힌 잿빛물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오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측한 흉터를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혐오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안 팀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것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이런 칠칠치 못하고 흉한 직원을 호텔의 얼굴인 로비에 둔 책임자도 해고시켜. 그 입에서 나온 이것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가의 오물을 치우라는 듯한 지독한 멸시와 모독이었다. 안 팀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죄송합니다, 총지배인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민서는 순순히 그녀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렵고 죄송하다는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숙인 고개 아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진우라는 인물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었다. 관찰 결과 피험자는 미학적 결벽증이 있으며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미숙, 파트너로서의 위험 요소 높음. 그녀가 안 팀장에게 끌려가던 순간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직원증을 주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이 최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최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방금 저 청소부의 눈빛은 대체 뭐였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생각에 묻혔다. 안 팀장이 민서를 해고하려던 찰나 총지배인실에서 연락이 왔다. 임태환 회장 비서실의 지시라며 오민서라는 직원은 절대 해고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안 팀장은 어쩔 수 없이 분을 사기며 민서를 노려볼 뿐이었다. 텅 빈 직원 휴게실에 홀로 남겨진 민서는 거울 속에 흉터 입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녀의 완벽한 계산대로 끝났다. 최진우와의 첫 만남 이후 호텔 안에서 오민서, 즉 임수아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안 팀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아 괴롭혔고 동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수아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바로 이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의 권력 구도를 조용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라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른 흥분으로 들썩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현재 가장 핫한 아이콘인 김유라가 호텔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기자들과 팬들에게 둘러싸인 그녀가 여신처럼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수아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유리창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유라. 그녀는 최진우의 약혼녀 후보로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최진우의 어머니인 박혜진 여사가 가장 총애하는 예비 며느리감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유라를 마중 나온 것은 최진우와 박혜진 여사였다. 박혜진 여사는 유라를 친딸처럼 반갑게 맞이하며 끌어안았다. 어머, 우리 유라 왔니 갈수록 더 예뻐지는구나. 우리 진우 옆에는 역시 너 같은 아이가 있어야 해.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유라의 손을 잡고 아들 진우의 팔에 끼워주었다. 진우 역시 싫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세 사람은 완벽한 상류층 가족의 그림이었다. 수아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로비를 지나던 그들과 수아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김유라가 수아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들으라는 듯 교양 있는 척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머 진우씨, 아우라 호텔은 직원 용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텔의 격이 떨어지게 저런 흉한 얼굴을 로비에 두다니.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최진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 부당한 모욕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응이라도 보일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라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김유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진우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고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귀걸이는 대굴대굴 굴러 마침 그 근처를 닦고 있던 민서의 발치에 멈췄다. 어머나 내 귀걸이.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이거 아버지가 파리에서 직접 공수해 오신 한정판인데. 그녀는 민서를 향해 턱짓하며 오만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이 거기 청소부. 뭐해? 당장 내 귀걸이 줍지 않고. 그녀의 말투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 개를 부르는 듯한 투였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민서의 역할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귀걸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귀걸이를 찾아 막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아찔한 하이힐 굽이 다가와 멈췄다. 김유라였다. 김유라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밟을 듯 말 듯 위협하며 속삭였다. 조심해야지 아가씨. 그런 더러운 손으로 내 귀한 귀걸이를 만지면 어떡해. 그건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 비싼 거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유라의 뒤에 서 있는 최진우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 잠깐 그의 얼굴의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어머니와 유라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방관을 선택했다. 아니, 암묵적인 동조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수아는 굴욕을 삼키며 귀걸이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다. 비험자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이익을 우선시함.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파트너로서의 자격, 최종 실격. 박혜진 여사와 김유라, 그리고 최진우는 웃으며 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아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먹잇감을 확인한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험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만한 자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김유라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이후 오민서, 즉 임수아의 호텔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안 팀장과 몇몇 직원들은 김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리고 힘든 일을 떠넘겼다. 하지만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았다. 그녀는 그들의 경멸 속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아우라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눈과 귀를 심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다.
최진우라는 남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유라와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하고 냉정한 황태자였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깊은 고독과 피로가 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가 단순히 악하기만 한 인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희미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라 호텔에서는 대한민국과 중동의 경제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호텔 전체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국내외의 정재계 거물들이 속속 도착했다. 최진우는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호스트로서 완벽하고 세련된 매너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수아는 그가 자신의 무대 위에서 얼마나 빛나는 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수아는 포럼이 열리는 그랜드 볼룸의 VIP 라운지 청소를 맡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라운지는 각국의 장관들과 대기업 총수들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포럼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자 아우라 호텔의 막대한 투자를 결정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부호 알 사우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경호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였다. 최진우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이 중요한 인물이 자신의 호텔에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대참사였다. 호텔 의료팀이 달려오기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걸릴 터였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던 오민서가 망설임 없이 쓰러진 알 사우드 회장에게로 달려갔다. 모두 비켜주세요. 환자가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심정지었다. 제세동기, 그리고 119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그녀는 주변의 호텔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장의 가슴 위에 깍지를 낀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작고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압박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최진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늘 혐오스럽게만 여겼던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진 저 청소부가 지금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늘진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숙련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호텔 의료팀이 제세동기를 들고 도착했다. 민서는 그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제세동기 사용을 도왔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멈췄던 심장 박동 그래프가 기적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라운지 안에서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라운지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오민서에게 쏠려 있었다. 최진우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고맙다는 말과 당신은 대체 누구냐는 질문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결국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고맙.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수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자신의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최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라운지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오민서는 위기의 순간에 영웅처럼 나타나 한 생명을 구해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확대했다. 흉측한 흉터. 하지만 그 흉터 너머로 그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강인하고 총명한 눈빛을 발견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민서,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진 여자인 걸까? 알사우드 회장을 구한 사건 이후 호텔 안에서 오민서를 대하는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특히 안 팀장은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트집도 잡지 못했다. 최진우 총지배인이 직접 그녀를 격려했다는 소문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수아는 이 변화를 자신의 계획을 위해 영리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안 팀장에게 VIP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야간 시간대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에 청소를 맡겠다고 요청했다. 안 팀장은 성가신 존재를 눈앞에서 치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렇게 수아는 아우라 호텔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는 호텔의 신경중추였다. 최진우의 집무실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이 모두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그곳에서 수아는 청소부의 신분을 이용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서류 조각 임원들의 통화 내용, 심지어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던 최진우에게 그의 어머니인 박혜진 여사가 찾아온 것이다. 수아는 복도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살짝 열린 집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자 간의 대화처럼 들렸지만 곧 대화의 주제는 그녀가 가장 경계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혜진 여사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흥분이 담겨 있었다. 신우그룹의 늙은이가 이제 정말 갈 때가 다 된 모양이더구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진우야. 신우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그 기술 벤처 회사 이노바텍을 우리가 먼저 가로채야 한다. 그녀의 말에 수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노바텍은 신우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비밀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키워온 유망 기업이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노바텍의 부채 비율을 이용해 적대적 인수를 진행할 겁니다. 신우그룹이 눈치채기 전에 언론에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감상에 젖을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비즈니스는 전쟁이라는 말은 수아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가 알사우드 회장을 구했을 때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모습은 그저 변덕이었거나 철저한 위선이었을 뿐이다. 사업적 이익 앞에서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포식자에 불과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신우그룹을 약화시키기 위한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계략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수아는 차가운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약혼자의 인격을 시험하는 개인적인 게임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았다.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전략들이 세워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방역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조 비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더 이상 관찰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수아는 노트북을 열고 아우라 호텔 그룹의 재무 구조와 지배 구조, 그리고 최진우 개인의 모든 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여왕의 눈빛이었다. 전쟁을 선포한 윤설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들의 오만한 성체에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시험 무대를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바로 최진우의 허영심을 자극할 미끼, 그리고 그 미끼를 물고 기꺼이 춤을 춰줄 광대. 미끼는 신우그룹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눈물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그리고 광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배우 김유라였다. 서리는 조비서를 통해 호텔에 투숙한 한 중동의 부호, 물론 서리가 섭외한 대리인이었다가 클레오파트라의 눈물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게 만들었다. 호텔은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세기의 보석도난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와 동시에 김유라는 익명의 팬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클레오파트라의 눈물과 완벽하게 똑같이 제작된 정교한 모조품이었다. 김유라는 그것이 최진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보란듯이 올렸고 다음 날 아우라 호텔의 VIP 라운지에 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 최진우와 그의 어머니 박혜진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 호텔의 진정한 안주인임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를 채우고 있을 때 오민서가 청소 카트를 끌고 그들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다. 김유라는 민서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그녀를 짓밟을 완벽한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혜진 여사와 눈을 맞춘 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어머, 내 목걸이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라운지는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김유라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먹이며 곧바로 민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저 여자야, 방금 내 옆을 지나간 저 청소부가 틀림없어. 늘 나를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봤다고. 박혜진 여사 역시 거들었다. 당장 저 여자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 흉터 뒤에 도둑의 심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이야.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고 최진우는 곤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서리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부조리한 마녀 사냥 앞에서 최진우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하여 공정한 조사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평판과 김유라의 체면을 위해 힘없는 직원을 희생시킬 것인가? 민서는 완벽하게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에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보안팀장은 최진우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서의 사물함을 열고 그녀의 낡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의 눈앞에서 김유라의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사파이어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김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다가갔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당장 이 도둑년을 경찰서로 끌고 가요. 박혜진 여사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최진우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본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믿나요? 그녀의 눈은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 김유라의 명성, 그리고 호텔의 평판이라는 거대한 무기 앞에서 결국 가장 쉽고 비겁한 길을 선택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보안팀장, 저 여자를... 그가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시험의 마지막 정답지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최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어머니와 김유라의 편에 서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흉터 입은 여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밟혔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비범한 침착함과 용기.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비열한 도둑질을 했을까? 하지만 그의 망설임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는 어머니 박혜진. 여사의 손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이 아닌 현실을 선택했다. 그는 애써 오민서의 눈을 외면하며 보안팀장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다. 보안팀장, 뭘 하고 있나? 당장 저 여자를 경찰서로 인계해. 그의 목소리는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임수와의 길고 길었던 시험은 끝이 났다. 그리고 최진우라는 남자는 그 시험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김유라의 입가에 교활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박혜진 여사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요원들이 민서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서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너무나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나가는 그 길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처럼 길고 굴욕적이었다. 수많은 호텔 손님들과 직원들이 흉측한 얼굴의 도둑년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하지만 그 순간 오민서의 연약한 가면, 뒤에 숨은 임수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철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얼굴들을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하나하나 자신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멀리서 김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는 최진우의 얼굴을.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오늘 자신이 받은 이 굴욕을 머지않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주겠다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기 위해 호텔 정문으로 끌고 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호텔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과 함께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한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바로 임수아의 충신 조비서였다. 조비서는 보안 요원들의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저희 쪽 변호인단과 얘기가 끝날 때까지 이분을 어디로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의 등장에 호텔 보안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들은 누구요?
이건 저희 호텔 내부의 일입니다. 조비서는 말없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신우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우그룹, 아우라 호텔 그룹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다. 이분은 현재 저희 신우그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요 참고인입니다. 이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아우라 호텔 측에 묻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소동은 로비 안의 최진우와 박혜진 여사에게도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박혜진 여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신우그룹이 왜 일개 청소부 따위를 감싸고 도는 거지? 김유라 역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최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는 다른 종류의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일가의 청소부, 과연 그럴까? 결국 호텔 보안팀은 막강한 신우그룹의 법무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조비서는 민서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코트를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최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기 직전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것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여왕의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최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흉측한 흉터를 가졌던 초라한 청소부 오민서가 신우그룹의 법무팀과 함께 최고급 세단에 올라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승리의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함께 찝찝한 패배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설쳤다. 오민서의 마지막 그 차가운 미소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신우그룹과 아우라 호텔그룹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 및 조인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인 아우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양그룹의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진우는 어머니 박혜진 여사와 비공식적인 약혼녀 자격으로 참석한 김유라와 함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최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연단에 올라 양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신우그룹을 대표하여 임태환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이제 두 사람이 공식적인 합병 문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최진우가 펜을 들어 막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서명 잠시만 보류하시죠. 연 회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차갑고도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온 연 회장 입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걸어 들어올수록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완벽한 미모와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최진우와 김유라 그리고 박혜진 여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오민서였다. 아니, 흉측한 흉터가 사라진 완벽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임수아였다. 그녀는 경악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지나 당당하게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최진우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마이크 앞에 섰다. 신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오늘부터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게 될 임수아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먼저 굳어있는 김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아우라 호텔에서 유명 여배우 김유라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던 전직 청소부 오민서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김유라가 민서의 사물함에 몰래 목걸이를 넣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유라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수아는 이어서 말했다. 물론 김유라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목걸이는 제가 준비한 모조품이었습니다. 진품은 저희 할아버지의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김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하지만 수아의 진짜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최진우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심판대에 세운 냉혹한 여왕의 눈빛이었다. 최진우 총지배인, 당신은 저와의 약혼을 통해 신우그룹과의 견고한 동맹을 원하셨겠지요. 그녀는 스크린에 최진우와 박혜진 여사가 이노바텍의 적대적 인수를 모의하던 대화의 녹취록을 띄웠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동맹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아닌 배신자였습니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최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신우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저희 신우그룹은 아우라 호텔그룹과의 모든 합병 논의를 전면 중단하며 신뢰를 저버린 파트원 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우라 그룹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 선언은 최진우와 아우라 호텔그룹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수아는 자신의 모든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진우의 옆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임수아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호텔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의 신용 등급은 수직으로 추락했다. 부도덕한 경영 방식과 오너 리스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주주들은 최진우와 박혜진 여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왕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여배우 김유라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다. 도난 자작극과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녀의 모든 광고 계약은 파기되었고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모두 퇴출당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는 하루아침에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자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렇게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폭풍의 중심에서 임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우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시장에 내놓은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신우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확장해 나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녀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앞에서 재계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어린 손녀로 얕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갈 무렵 수아는 최진우로부터 마지막 만남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호텔의 총지배인이 아니었다. 이사회의 불신임으로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한 그는 몰락한 왕자에 불과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한때 그들이 함께 웃었던 호텔의 VIP 라운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아는 이 공간의 주인이자 승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진우는 모든 것을 잃은 패자의 자격으로 그곳에 마주 앉았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졌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아니 오민서라는 그 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고 경멸했지. 내 오만함이 결국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소. 그는 진심으로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미안하오. 진심으로.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약 정말로 얼굴에 흉터를 가진 가난한 청소부였다면 당신은 그래도 저를 버렸을까요? 그 질문에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수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최진우 씨. 이건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볼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약혼자로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당신은 실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떠났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시험과 심판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몇 달 후 신우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에 이리자리를 굳건히 했다. 임수아 회장의 이름 앞에는 늘 철의 여왕,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거처인 북악산 한옥을 찾았다.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임태환 회장은 손녀와 함께 고즈넉한 정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제 정말 너의 시대가 왔구나. 임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말했다. 수아는 조용히 바둑돌 하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걸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시험하지도 남자를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제국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노을이 새롭게 태어난 젊은 여왕의 어깨 위로 황금빛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